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란이 사전 통보한 걸로 알려진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알려줬다라는 점에서 이란의 대응 수위가 낮았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고요. 또 미셸 보우만이 7월에 금리를 내릴 거다, 내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또 반등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3,000포인트 이탈 이후에 빠르게 어제 복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기존 강세주들이 재상승하고 그동안에 이제 낙폭주들이 이제 올라왔다가 그런 종목군들은 또 주춤하고 이렇게 엇갈렸었는데 이런 흐름이 다시 뒤집히게 될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장 초반 중반까지는 어정쩡했었는데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11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오름폭도 사실상 거의 비슷했습니다. 뭐 헬스케어가 강보합 정도 된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1% 전후의 상승폭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특정 업종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뉴스들을 보면 우선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14발을 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3발은 요격이 됐고 한 발은 그냥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피해가 없었지 봤더니 트럼프가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사전 통보했다고 이제 그렇게 올려주면서 고맙다라는 메시지까지 남겼거든요. 그래서 뭐 평화의 길을 걸어라, 이스라엘에도 권고하겠다 이런 내용을 올려주면서 아 이란이 세게 보복을 안 하는구나, 호르무즈야 봉쇄까지는 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안도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그냥 자국민들한테 우리는 미국을 공격했어 이런 걸 보여주기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확전 가능성은 이제 낮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뭐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만약에 폐쇄가 되면 2022년급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급의 충격이 올 수 있고 10% 20%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란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모건 스탠리가 주장했던 이론, 그러니까 지정학 사건 대부분 다 단기적 영향에 그쳤다라는 어떤 주장들 또 상당수의 투자자들 분석가들이 비슷한 의견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나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적 발언을 했는데 이날 미셸 보우만이 인플레이션이 억제된다면 7월에 금리 내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난주에 그 크리스토퍼 월러가 7월 인하론 이야기해서 그냥 저 사람 개별적인 개인 주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우만이 여기에 가세한 거예요.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 할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7월에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점도 주식시장 상승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 효과로도 급등을 하고 이 점도 또 지수를 올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약속 대련, 그다음에 비둘기적인 연준 인사의 발언, 테슬라 효과 이 세 가지가 오늘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 봉쇄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뭐 미리 이제 미증시 개장하기 전부터 이거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위협했지만 실제 조치는 없었다. 그래서 그냥 실제로 봉쇄하기보다는 그냥 좀 관리들, 이것도 고위급 관리가 아니라 이제 좀 지위가 낮은 관리들을 통해서 폐쇄 언급만 이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란이 수출 물량 전부 다 여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태고 또 이란 인프라, 그러니까 석유 시설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석유 피해 없어서 계속 수출할 수 있는데 굳이 저걸 막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나 죽고 너 죽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막 이판사판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란이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이런 주장이 기존에도 우세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제유가 떨어진 거 보세요. 그냥 뚝 떨어지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미증시 마감한 이후에도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오렌지색이 유가고 파란색이 S&P 500 지수인데 이게 이제 딱 반대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유가가 팍 빠지면서 그때부터 증시는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유가 하락이
주식시장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SNS가 오늘 또 많이 주목을 받았고, 이 사람 오늘 막 정신없이 SNS 올렸거든요. 이란이 핵시설에 대한 어떤 공격을 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거를 감안해 보면, 수준이 좀 약했다. 대응이. 그러면서 이제 14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13발은 격추를 했고, 한 발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피해가 없도록 미리 알려준 이란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미리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이란이 저랬었거든요. 우리 이제 드론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서 보내서 피해가 거의 없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란이 사실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평화와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죠.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이걸로 마무리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위아더 월드 하고 있어요. 그냥 막 이제는 평화의 시간이다. 전 세계 축하해.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올리고 막 그렇게 신났습니다. 그래서 막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중동 평화를 사실상 이끌어낸 것 같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는 주목할 만한 메시지가 또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국제유가 떨어지는데 1차적으로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뭐냐면 유가를 낮춰야 된다. 유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베이비 드릴 막 이 얘기가 뭐냐면 땅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한테 원유 생산 늘려라. 그래서 유가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정치적인 어떤 입지 강화를 위해서 중동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유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유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좀 생산량 늘려, 그리고 유가를 떨어뜨려야 돼,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거는 원유 투기 세력들에 대한 경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 쪽으로 베팅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트럼프의 이와 같은 어떤 행동들이 유가를 떨어뜨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 돌리는데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국채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국채금리 떨어지는데 연준 인사의 어떤 발언이 영향을 줬고, 특히 미셸 보우만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면 7월에 금리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용 리스크를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좀 시장에서는 의외인데라고 생각한 게, 이 사람 매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7월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트럼프가 이사로 지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맞춰주는 건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매파적인 발언을 하던 미셸 보우만조차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제 고용 리스크를 막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연준 내에서 월러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점을 확인을 해줬고, 이렇게 되면 7월은 좀 무리가 있더라도 9월에는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유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채금리가 빠졌죠. 그리고 오스틴 골스베이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관세 영향 없으면 금리 내리는 거니까 어쩌면 9월부터 인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의 해석을 유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도, 올해, 내년도 보면 전부 다 플러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올해와 내년도에 대한 어떤 두 자릿수 이제 이익 성장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빠지면 매수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이제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빠지면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사려고 한다, 이런 정서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뭐 시장에서는 대형주 쪽은 메타가 이제 2% 오르긴 했지만, 이제 화제는 역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 효과로 8%나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증권사 분석은 엇갈렸어요. 사실은 UBS는 주가에 반영된 이벤트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웨드부시는 아니야, $500 갈 일이야,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 효과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았고요.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뭐 유가 빠지니까 이제
그 항공주 올라간 거, 뭐 이런 거, 다음에 이제 소비주들, 이런 것들이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오늘 테슬라가 모든 것을 이제 주목을 받아서 오늘은 테슬라의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외국인들이 중동 사태에 반응을 했거든요. 이게 보면 주식과 선물 매도가 최근 들어서 이례적으로 되게 강했어요. 특히 선물 매도가 어제 9천 계약이나 매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 주식도 주식이지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 이제 긴장을 한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 성향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계는 장기 투자, 유럽계는 단기 투자, 이렇게 이제 보통 보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유럽이 단기고 모든 미국이 장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올 때 한머니 자금이라고 해서 이제 좀 단기성 자금이 집중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금이었는지 아니면 뭔가 좀 이상을 느낀 자금인지는 오늘 보면 알죠. 일단 그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날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저와 같은 반응이 나오면 이거 어쨌든 추세적으로 이탈하는구나 라고 우려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한머니가 조금 빠져나간 거야, 이렇게 가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동향 오늘 좀 가늠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주가에 어떤 구분이 좀 됐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아니면 금융주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매수가 들어가고, 반면에 삼성전자, 자동차 이런 주요 수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강세주 쪽으로 자금이 가고, 수출주,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종목군들은 매수가 들어갔다가 이제 좀 주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시장은 추세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못난이라는 표현하기도 하고, 삼성자 같은 경우는 동네 바보형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부활을 해야 돼요. 이 종목군들이 살아나, 그러니까 약점 없는 증시가 추세적으로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도 좀 분산이 되는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동안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가 분산되느냐, 이 점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박스권 같은, 단기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갇혀있는 상태인데, 그 갇혀있는 자리가 그 장기적으로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이제 상단으로 작동했던 780, 790 요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갇혀있는 이걸 빨리 돌파하고 800을 넘기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좀 지수보다 아래에 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저 빨간색 선이 지수예요. 저 차트 중에서 빨간색 선이 지수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뭐 엔터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은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는데, 반면에 지수보다 아래쪽에 가 있는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하고 어제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일부 뭐 반도체주들 이런 것들이 이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수 아래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살아나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수가 못 갔다라는 거는 지수보다 위에 있는 종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수보다 아래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저 역할을 했다라는 거라서, 이 두 업종 이외에도 부진했던 종목군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양시장에서 못난이 종목군들의 어떤 회복이 나와줘야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런 쪽으로도까지 분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인식이 될 수 있어서 이 흐름이 나오는지를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이란이 사실상 약속 대련이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동 리스크가 피크아웃된 거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돌발 상황이 나오지 않는지 오늘 장중에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시장의 관심은 이제 관세, 실적, 정책으로 또 분산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당장 7월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와요. 예, 그래서 실적으로도 또 이제 분산이 되고, 그 즈음 돼서 관세 유예가 또 종료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와 실적으로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어제 또 여당에서 그 코스피 5천 특위 구성하고 뭐 조만간 상법 개정 통과시킬 거야, 이런 의지를 또 보여줬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의지로 넘어갈 수 있다. 또 어제 이제 주요 부처 장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제 나왔는데 이게 돌아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강세주들이 재상승할 거냐, 이게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 올라가는 업종들이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부진했던 종목군으로 이제 분산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 점을 오늘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코스피가 되게 강하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4주 상승률을 보면
4.1% 오르고 그 다음 주에 4.2% 오르고 그 다음 주에 2.79%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4.4% 올랐거든요. 최근에 4주 중에서 3주가 4% 올라갔는데 이게 24년 만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4주간 3번의 4%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2001년도는 그 IT 버블 터졌을 때잖아요. 예, 그때 이후에는 뭐 코로나 때도 없었고 금융위기 이후에 급반등 때도 저런 형태로 올라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24년 만에 이례적인 어떤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승률이 그때만큼 엄청나게 말이 4%대 그때 막 7%, 9%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도의 어떤 패턴은 24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전보다는 좀 자주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폭이 생각보다 큰 폭도 덜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보다 업종별 수급 변화에 집중할 때라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